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이 끝나가네요.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갈 때 음악 연말정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게 들었던 2022년에 발매된 25가지 앨범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앨범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가지의 앨범은 100% 제 주관에 따라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앨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앨범 등 그저 제 기준으로 선정했으니 이 사람은 이런 앨범들을 좋아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규 앨범 말고 비교적 길이가 짧은 EP 앨범들도 몇 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르도 최대한 다양한 장르를 선정해보려고 노력했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은 팔로알토의 덜트입니다. 사실 팔로알토의 랩과 앨범 제작 능력은 이미 전 작품들로 검증되었죠. 그리고 이 앨범도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준수한 랩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길이는 조금 짧았지만 그만큼 묵직했으며 가사도 팔로알토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신의 높은 위치가 되고 나서 말하니까 약간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과거를 정리해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 트랙의 비트들도 개성이 넘쳐서 전혀 심심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 앨범 충분히 좋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록불꽃소년단의 그린브릿지입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펑크락 밴드여서 이 탑스터에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앨범 그린룸이랑 비슷하게 정말 날것의 락 음악을 너무나도 잘 담아냈습니다. 펑크 그 자체인 앨범입니다. 혹시 펑크락을 좋아하신다면 이 초록불꽃소년단의 음악을 꼭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펑크적 형신을 계속해서 외친다는 것이 정말 멋있고 음악도 그만큼 좋았던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새눈바탕의 손을 모아라는 앨범입니다. 새눈바탕은 공중도둑의 부캐이죠. 한국에서 정말 독보적인 일렉트로니카 아티스트이죠. 이 새눈바탕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손을 모아라는 앨범은 전 작들보다 훨씬 더 실험적이고 사운드만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앨범에서 보컬은 아예 없고 헤드셋을 끼고 들으면 흔히 말하는 귀르가즘이 느껴졌습니다. 전자음악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썬지인과 덥더비의 레이트 에이지 비커머 레전드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과 아티스트도 사실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썬지님은 네오붐백 위주의 프로듀싱을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비트를 정말 잘 찍는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기대되는 네오붐백 프로듀서랄까요? 그리고 그 깔끔한 네오붐백스러운 비트 위에 덥더비님의 목소리와 랩도 정말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음악성도 굉장히 좋고 잠재력도 충분한 아티스트들이라고 생각하니 네오붐백을 좋아하신다면 이 앨범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이트레인님의 프라이베이트 핑크입니다. 이 앨범은 우선 올해 한국에서 발매된 R&B 앨범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에이트레인님의 청량한 목소리는 너무나도 듣기 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앨범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피아노, 색소폰을 기반으로 한 재즈한 사운드도 듣기 좋았던 것 같네요. 앨범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성도 좋았으며 각 트랙마다 개성도 살아있어서 50분이 넘는 러닝타임이지만 크게 심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멋지고 다채로운 R&B 앨범이니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검정치마의 틴트러블즈입니다. 이 앨범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개인적으로 검정치마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앨범은 제 유튜브에 리뷰 영상도 있으니 그것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치마가 그저 좋은 음악을 넘어서 앨범의 메시지를 담고 유기성도 신경 썼을 뿐만 아니라 검정치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같이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약에 대해서 과감히 건드렸던 부분은 정말 간지 그 자체였던 것 같네요. 일곱 번째는 뉴진스의 뉴진스 퍼스트 EP입니다. 저는 뉴진스가 올해의 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음악은 너무나도 신선했습니다. 특히 아이돌 음악 시장에 반대되는 흐름을 제시했다는 부분이, 그리고 그것이 한국 대중들의 입맛을 완벽히 저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250과 프랭크의 역량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뉴진스의 음악적 방향성도 궁금해지며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이 앨범 리뷰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썰이라는 밴드의 오브 어스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여러분들이 락 음악을 조금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썰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데 썰 특유의 음악적 스타일이 담백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힘있는 기타 사운드가 듣기 좋았으며 멜로디 라인도 나쁘지 않았고 보컬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네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크게 꽂히는 트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썰 특유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난 앨범이니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한국 사람의 천사라는 앨범입니다. 저는 이 앨범이 한국 사람의 커리어 하이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미친듯이 작업하며 만들어낸 앨범인 만큼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동양풍의 사운드를 적절히 가져왔으며 그것을 아름답게 살려냈죠. 동양풍의 사운드와 힙합의 융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권기백님이 어디까지 성장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의 랩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의 힙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꼭 빠질 수 없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작품이자 독보적인 움직임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 번째는 009의 유유입니다. 이 앨범은 2022년 저에게는 최고의 앨범이었습니다. 저는 콘서트에 갔다 올 만큼 좋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프로듀싱과 메시지, 앨범 구성이었네요. 009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정의된 작품이자 그가 증명된 신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중, 산책, 돈 가져와 2, 해처모여는 정말 좋게 들었네요. 이 앨범도 제 유튜브에 리뷰가 올라가 있으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바이스 벌사의 롤링 라우드 앨범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스 벌사가 쇼미더머니에서 크게 좋은 인상을 저에게 주지 못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네요. 이 앨범은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바이스 벌사만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잡힌 듯한 느낌이었죠. 바이스 벌사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샤우팅에서 나오는 폭발력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바이스 벌사가 앨범을 발매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꼭 챙겨 들어볼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이현준의 번역 중 손실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올해 힙합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앨범이죠. 그만큼 훌륭하고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특히 이 앨범이 제공하는 사운드와 메시지가 엄청났죠. 손실이라는 키워드와 그것을 표현한 사운드가 매력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호불호도 갈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호 쪽이었네요. 저도 호이긴 했지만 이 작품을 들으면 귀가 피로해지는 감이 없지는 않아서 손이 엄청 많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앨범은 한국 힙합에서 오래오래 기억될 훌륭하고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음악으로 하는 예술을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릴 모시핏의 AAA입니다. 이 앨범은 올해 한국 힙합 팬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았던 앨범이죠. 정말 국밥 같은 트랩 앨범이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과 신기한 조합들도 매력 있었으며 그들의 조화와 비트도 훌륭했네요. 이 앨범은 트랩에 기초하고 있지만 레이즈와 같은 장르들도 건들면서 릴 모시핏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릴 모시핏의 음악성은 증명된 것 같습니다. 릴 모시핏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듀서가 아닐까요? 다음 앨범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김하일의 Some Hearts Are For Two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김하일의 앨범을 기대하던 팬들에게는 실망스럽게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힙합이 아닌 다른 장르로 돌아왔죠. 일렉트로니카, 트립합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 앨범을 들었을 때 라디오헤드나 비오크가 연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시도하지 않는 음악이었지만 퀄리티는 훌륭했습니다. 겨울에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앨범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앨범과 아티스트도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것입니다. 사색이라는 래퍼의 Not Bad라는 앨범입니다. 사색은 그의 처지와 감정을 잘 표현하는 래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호소력 있고 감정 실린 랩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데 능력이 있죠. 다만 조금 더 프로듀싱을 심심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아티스트도 아마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다른 앨범들도 좋으니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시잼의 겐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작품은 바뀐 시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킁의 연장선이죠. 하지만 더 투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박해졌다는 것은 더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과격하게 표현하고 사운드도 더 날카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전자음악을 날카롭고 귀에 박히게 넣어서 더 시잼의 감정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시잼만의 음악은 리스너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앨범도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입니다. FRRD의 폭력의 역사라는 앨범입니다. 앨범의 제목과 커버에 알맞게 날카롭고 무서운 하드코어한 신디사이저로 가득 차있는 앨범입니다. 앨범의 이미지와 컨셉에 맞는 사운드를 잘 꾸려냈으며 둠이라는 게임과 연관되어 굉장히 흥미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과 공포감으로 진행되는 이 앨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패드라는 래퍼의 동물농장이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은 컨셉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트랙이 동물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각 트랙마다 그 동물과 연관해서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냈죠. 패드님의 커리어 하이인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앨범의 상세한 리뷰도 제 채널에 있으니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타입의 하드보일드 카페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컨셉 앨범입니다. 앨범이 하나의 뮤지컬이나 소설처럼 진행되어 서사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좋죠. 특히 신이라는 여성을 힙합 신에 비유해서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앨범을 듣는 것은 리스너로서도 항상 즐겁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앨범이 지루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미가 큰 작품임은 분명합니다. 20번째는 허다니엘의 Hide Our Night라는 앨범입니다. 저는 이 작품으로 허다니엘이라는 아티스트를 처음 알았는데 꽤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앨범은 감성적인 힙합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모 힙합이라는 장르로 단정 짓기에는 R&B적인 요소도 많이 섞여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토튠이 입혀진 허다니엘의 목소리도 좋았고 감정이 저에게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모 힙합과 R&B 그 중간점을 성공적으로 재현해내며 첫 앨범을 완성도 있게 발매한 것 같네요. 다음 앨범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블라세의 멀티리버스라는 앨범입니다. 저는 블라세가 한국 드릴 음악의 최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듀싱도 다른 드릴 음악보다 타격감도 좋고 완성도도 좋으며 블라세의 랩도 다른 드릴 아티스트들보다 타격감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드릴 안에서도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사운드를 구성하며 완성도 있는 앨범을 만들었다고 느껴졌네요. 특히 팝빗이라는 트랙과 신스, 맥데지와 함께한 스퀴즈는 정말 좋게 들었습니다. 블라세가 한국 드릴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2번째는 캐시의 신시티라는 앨범입니다. 캐시는 위더플록 레코즈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온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말랑말랑한 전자음들과 듣기 편한 캐시의 랩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까 언급한 허다니엘의 음악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힙합이지만 R&B의 느낌도 풍겼습니다. 너무 앨범이 식상하게 진행되지 않게 신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며 피처링들의 적절한 지원도 좋았던 것 같았네요. 다음은 250의 뽕이라는 앨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250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근거로는 뉴진스 음악의 프로듀싱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앨범이 있었죠. 이 앨범은 한국의 오리지널한 뽕짝 음악을 현대의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창의적이고 신선했습니다. 특히 목소리에 신스를 입혀 표현한 부분들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듣는 것 같아 재미도 있었네요. 한국에서 이런 전자음악 아티스트는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호긍은 정말 우리나라의 국보급 프로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번째는 오메가 사피엔이라는 힙합 아티스트의 우가라는 EP 앨범입니다. 저는 오메가 사피엔의 음악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탈한국급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지난번에 발매된 갈릭에서 받은 충격을 이 앨범에서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음악은 너무 흥미롭습니다. 특히 808 드럼으로 박자감이 생생하게 전해지며 전자음으로 난해하지만 흥미로운 구성을 가진 음악을 보여줍니다. 오메가 사피엔의 랩은 간결하다고 느껴지지만 신나고 매력있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이미 해외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은 언텔이라는 아티스트의 휴먼 D 앨범입니다. 저는 언텔이 더 주목받아야 할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앨범도 더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앨범의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진 않지만 충분히 개성있는 음악과 언텔이라는 래퍼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발매된 4곡이 수록된 EP 앨범도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빈시 스테이플스가 떠올랐고 목소리와 랩은 켄드릭 라마나 데니 브라운과 조금 닮아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힙합 리스너라면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올해 제가 좋게 들었던 25가지의 앨범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선정한 올해의 힙합 앨범은 유유, 올해의 아티스트는 250, 올해의 R&B 앨범은 프라이베이트 핑크, 올해의 신인은 뉴진스입니다. 힙합에 한해서만 생각해보면 올해는 신인들의 반란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임드 아티스트들보다 비교적 덜 알려진 힙합 아티스트들이 준수한 작품을 가지고 등장했던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앨범을 가장 좋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해외음악 연말정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